안녕하세요. 마인드 피지컬 ORG입니다. 사람들에게 운동이라 하면 스포츠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운동과 스포츠는 조금은 다른 행위이다. 우리가 표현하는 운동은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무브먼트. 몸 신체 부위의 움직임을 정의하는 단어적 의미가 있으며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행위를 무브먼트라고 표현한다. 두 번째, 엑서사이즈. 신체 정신적 건강을 위한 움직임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나 운동해 라는 말을 할 때 엑서사이즈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엑서사이즈부터는 신체와 정신을 단련 트레이닝 한다고 보면 된다. 이때부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할 수 있는 단계이다. 세 번째, 스포츠. 전략적인 판단을 기초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써서 진행하는 게임이나 오락행위를 일컫는 의미이며 세 번째 단계부터는 승리와 패배가 있고 승리를 위해서 경쟁을 한다. 특히 두뇌와 육체의 퍼포먼스가 좋아야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단계에서는 피지컬 트레이닝, 마인드 트레이닝 등 오로지 승리를 위해 트레이닝을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스포츠 선수들이 머리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스포츠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뇌 회전이 빨라야 하며 멘탈이 강해야 하고 상황 판단 등 머리가 좋아야 경기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스포츠 선수들 뇌는 일반인들 뇌보다 소뇌라는 부분의 성장이 크게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우리 뇌에서 소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뇌는 운동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행동을 개시하기 전 학습된 미세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소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고유지각 장애, 근력의 감퇴마비 등으로 운동 실조를 가져온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구음장애, 눈 경련, 보행의 이상 등 증상이 일어나는 이유도 소뇌가 점점 퇴화하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스포츠는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런데 여기서 엑서사이즈와 스포츠를 나눠 접근하는 이유는 사람의 뇌에 끼치는 영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엑서사이즈의 대표적인 운동인 웨이트, 유산소, 요가는 전두엽, 섬엽, 해마 등 뇌에서 자극되는 부위가 조금씩 다르다. 역기 같은 근력 위주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전두엽 쪽의 발달을 일으킨다. 전두엽은 복잡한 사고, 추리, 멀티태스킹, 문제 해결 등 능력이 향상된다. 반면 유산소 운동을 하면 해마의 기능이 발달되어 기억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유산소성 운동을 하면 학습 능력이 좋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유산소 운동이 학습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는 여러 실험이 있었고 학생들에게 유산소성 운동은 체력과 학습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맞춤형 트레이닝이라고 많은 연구를 통해 발표되었다. 마인드적인 부분에서는 요가 같은 명상 트레이닝을 하면 뇌 선엽이라는 부위에 발달이 되고 사고 통합, 감정과 같은 능력이 컨트롤이 된다. 그래서 섬엽을 감정의 뇌라고 불리며 불안이나 우울증을 많이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요가나 명상은 건강한 멘탈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강한 멘탈을 위해서 실제로 요가나 명상 등의 트레이닝을 많이 한다. 그리고 스포츠 같은 경우 바다핵, 미루엽, 소뇌, 해마 등 뇌의 많은 부위에 자극을 주며 이는 집중력, 과제 간의 변화, 억제력, 기억력, 시공간 정보 처리 등의 능력이 향상된다. 그래서 스포츠를 하면 긍정적인 뇌의 변화가 오며 두뇌가 똑똑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엑서사이즈 단계의 운동들은 정해진 루틴이 있으며 본인의 페이스로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스포츠의 경우 항상 변칙적인 상황이 생기며 나의 페이스로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피지컬과 두뇌 싸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서 승리를 위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엑서사이즈보다 두뇌 사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스포츠를 하면 더 많은 곳에서 두뇌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스포츠가 좋은 운동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운동 초보자들이 스포츠를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려 운동한다는 건 낯설고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과거보다 생활체육이 발전하고 스포츠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해도 초보자들 수준에 맞춰 스포츠를 즐기려 하면 운동보다는 점점 다른 목적으로 모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눈치가 조금 보이더라도 중급자 이상 레벨의 모임에서 운동을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는 걸 추천하며 그들과 스포츠를 즐기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첫 번째, 스포츠의 이해. 내가 어떤 스포츠를 선택하던 그 스포츠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룰이나 운동 시간, 포지션의 역할 등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즐긴다면 더 재밌게 즐기며 성적을 낼 수 있다. 그러면서 스포츠를 시청하고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를 그리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면 경기장 안에서 자신감 있게 경기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체력. 어떤 스포츠를 하던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기술적인 측면은 정말 타고나지 않는 이상 아마추어 사이에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체력이 곧 피지컬이며 체력만 좋다면 어떤 스포츠이던 1인분 이상 할 수 있다. 하체 운동과 달리기, 유산소를 개인 운동으로 꾸준히 해주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체력이 올라오면 자신감도 올라오고 플레이 자체에서 자신감이 생긴다. 결국 강한 체력은 운동 퍼포먼스로 연결되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단체 스포츠. 생활 스포츠에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기록을 내는 스포츠가 있는가 하면 단체로 점수를 내는 단체 스포츠가 있다. 초보자들에게는 특히 단체 스포츠를 추천한다. 단체 스포츠는 상급자에게 스킬적인 부분, 노하우를 배울 수 있으며 내가 선택한 스포츠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팀이라는 소속감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며 스포츠 경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개인적인 승리보다 더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사람에게 운동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꼭 필요한 행위이다. 그러나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운동을 접해야 더 길게 운동을 즐길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맞는 스포츠를 찾아 즐긴다면 삶에 얼어붙은 활력소를 다시 불태울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말한다. 스포츠에는 낭만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스포츠에 열광하고 미쳐있다. 스포츠는 경쟁을 하고 승패를 나뉘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낭만을 느낀다. 그런 낭만은 사람과 사람이 교감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며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현재 내가 낭만이 없고 일상에 지쳐있다면 스포츠를 한번 경험하는 것도 다시금 가슴을 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